많은 이들에게 법인세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압력으로 인식됩니다. 세금이 늘어날수록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생산 설비의 회전이 멈출 것이라는 직관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재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세법이라는 규칙을 자신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때로는 이를 성장의 발판 삼기도 합니다. 정병렬 재정학 제13장의 논리를 통해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가부를 결정하는 제1원칙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C입니다. 이는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R과 기계의 가치가 닳아 없어지는 감가상각률 델타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비용의 기준선입니다. 현실의 복잡한 조세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세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장 모델에서 최적의 투자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자본재를 1단위 추가할 때 얻는 수입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우하향하는 붉은색 선은 기계 도입 시 얻는 추가 수입을 의미하죠. 반면 가로점선 C는 기업이 매년 감당할 비용 허들입니다. 추가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는 교차점 K스타에서 최적 자본량이 결정됩니다. 이제 이 견고한 균형점 K스타가 법인세라는 강력한 외부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 T가 도입되면 기업이 가져가는 수입은 세금을 뺀 1-T 비율로 축소됩니다. 한계 생산 물가치 곡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곡선이 하락함에 따라 비용 허들 C와 만나는 새로운 교차점은 기존보다 왼쪽으로 이동하며 전체 투자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세금은 투자를 무조건 위축시킨다는 학생의 직관이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익에 과세하는 대가로 기업이 지출하는 특정 비용을 세법상 인정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세의 진정한 영향은 투자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실효 납세 후 자본비용 C2를 산출해 봐야만 비로소 드러납니다. 법인세 도관 이후의 실제 비용 허들인 실효 납세 후 자본비용 공식입니다. 공식의 핵심 변수인 X는 이자 비용 공제율을, Y는 세법상 감가상각률을 의미합니다. 이자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즉 X와 Y 값이 커질수록 공식의 분자값은 작아지며 전체적인 C 값을 낮추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이자 비용을 100% 공제해주고 경제적 감가상각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공식의 X는 R, Y는 델타를 대입하면 세금 도입 이후의 비용 C2는 세금이 없던 시절의 비용 C와 정확히 같아집니다. 법인세가 존재함에도 투자가 변하지 않는 이 상태를 중립적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조세 설계에 따라 세금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오히려 투자를 원래보다 더 늘리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정부가 가속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C값은 세금이 없던 시절의 비용 C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효납세 후 자본비용선이 더 낮은 지점에 형성되면서 최종 자본량은 세금이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확장됩니다. 조세제도는 특정 산업의 자본 축적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교한 정책 도구인 셈입니다. 이러한 조세의 영향력은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우리 세법은 부채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 기속이자는 인정하지 않는 비대칭성을 띱니다. 결과적으로 타인 자본인 부채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부채 사용으로 절감되는 세금의 현재 가치는 TB, 즉 법인세율의 부채액을 곱한 값만큼 발생합니다. 이를 조세 방패, 텍스 쉴드라고 부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조세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100% 부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의 관점에서는 빚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이론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자본을 부채로만 채우는 기업은 없습니다. 조세 혜택의 이면에는 파산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잠재적인 파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양팔 저울의 한쪽에는 세금 절감의 이득이, 다른 쪽에는 파산 위험의 손실이 놓여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기업 경영은 감세의 한계 이익과 파산의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자본 구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조세는 단순히 수익을 걷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자본 조달 방식을 재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대폭 낮춘다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세부감은 줄어들지만 부채를 통해 어떤 조세 방패의 가치 또한 축소됩니다. 이는 부채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가치 평가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오늘 살펴본 조세와 투자의 상관관계